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희라고 하고요.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일반 외국계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한 강의를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IFRS 관리사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IFRS 관리사를 비롯한 일반적인 회계 관련 자격증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회계라고 하면 보통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학생들 그리고 경제학과 학생들 대부분 회계 관련된 과목을 기피하죠. 아예 그쪽 전문적인 분야로 나가실 분들 아니시면 웬만하면 회계 관련 과목은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회계 관련 과목을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공부해야만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례로 좀 들어보면 일반 실무에서 일을 하다가도 보면 제가 회계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다른 분야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가 있죠. 회계 관련 부서가 전혀 아닌 부서에서도 저한테 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와 거래를 맺고 있는 다양한 거래처들이 있죠. 그러면 거래처들이 새로운 거래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건전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서만 거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회계 관련 자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나 또는 마케팅, 심지어 뭐 CS 부서 있죠.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HR 관련해서도 다양한 부서로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출액 자료라든지 아니면 재무 상태, 그 다음에 뭐 순자산이 얼마인지 우리 회사에 대한 자료를 다른 외부의 어떤 회사가 요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 다른 외부의 회사에 대한 재무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 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주기도 하고 요청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이런 요청을 받다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요청을 하실 때 정확히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조차도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거래처와의 어떤 기본적인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는 그런 컨택 포인트 입장에서 기본적인 용어가 정립돼 있지 않고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그 거래처랑 얘기를 할 때도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컨버세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IFRS 관리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회계 쪽으로 전문적으로 뭐 파이낸스나 회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기본적인 기업 회계에 대한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전체 골자는 아셔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더 잘 이해를 가지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 회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이 IFRS 관리사라는 자격증의 위치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 난이도 입장에서는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죠. 그 중간 정도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9급이나 7급 세무직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회계 과목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높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우리 시험보다 좀 넓지만 우리가 실무상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필요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일반 다른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보고서는 읽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각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회계라는 내용이죠. 감사 보고서 같은 거를 읽을 줄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재경관리사는 굳이 중요도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고급 회계 부분이 같이 출제가 돼요. 원가 회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 IFRS 관리사 같은 경우는 중급 회계만을 대상 시험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생활이든 실무에서건 많이 쓰이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IFRS 관리사가 우리가 뭐 일적으로든 일반 실생활에서든 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는 특정 상황이 있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보통 5월과 11월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7월로 연기가 돼서 7월과 11월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고요. 시험은 6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이후에 과거에 쭉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서 그 기출문제 경향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에 패스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그 기출 문제에 기반을 둔 연습 문제를 푸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60문항 중에 이제 저희 시험 패스 기준은 70점 이상이면 통과를 하실 수가 있고, 다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지선자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요즘 시대에서는 어느 분야이건 간에 내가 어느 분야에 속해 있건 회계는 필수다라는 거고, 그러한 필수적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난이도와 가장 적합한 과정에 있는 자격증이 바로 IFRS 관리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회계를 공부하셔야 된다면 이 IFRS 관리사 자격증을 통해서 저랑 같이 좀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으면, 그래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또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격증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